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위주뉴스입니다. 영킴 의원이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겠다는 뜻의 재미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정치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수아스 수브라마니암 하원 의원과 함께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하여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의 한인 가족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할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영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에 있는 친척과 재결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미 국무부가 이산가족 재결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기 갈망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유산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너무 늦기 전에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아스 수브라마니암 하원 의원은 버지니아와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한인 가족들이 70년 이상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졌다고 말하며 김 의원과 함께 이산가족들의 오랜 수건인 상봉을 앞당기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매우 기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준 모든 한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과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동반 발의했습니다. 한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은 미 국무부 등록이 가능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고령이 된 우리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계신 부모님 산소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날을 위해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살인 및 강간 불법 이민자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추방을 수행하기 위한 주 이민법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이 법이 오랫동안 이민자들의 피난처였던 플로리다를 연방 이민 단속을 위한 주로 탈바꿈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오늘 플로리다 주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불법 이민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앞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의 조 그루터 주 상원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고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새로운 법안은 1급 살인이나 아동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법적 허가 없이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사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뛰어넘는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해 지역 법 집행기관의 이민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스토널 웹사이트에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스토널 웹사이트에서 성전환자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뉴욕의 스토널 국립기념물 전용 웹페이지에서는 이전에 사이트에 표시됐던 LGBTQ+ 약어에서 트랜스젠더 T와 큐어의 Q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뜻하는 LGB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미국 언론 매체 더 힐은 스토널 웹사이트의 이러한 삭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와 미성년자의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장소를 보호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만 명의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미국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역사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글자나 웹페이지를 지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으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들은 이번 조치를 공격으로 간주한다면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이번 결정은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우리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 24일
스토널 유적지를 미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국가기념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준비태세 보장법으로 해군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한국도 해당되며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클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전 회기 때 발의했던 법안을 지난 5일 재발의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선박 건조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함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마이클 리 의원은 두 법안 모두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에 서도록 하기 위해 외교 관계와 동맹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고 우리는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며 준비태세를 강화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FSA의 이런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나토 회원국과 인도, 태평양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부품 제조를 허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 함정 조달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로 선박 건조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제외한 적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는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 의원과 커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나토 회원국 외에도 인도, 태평양 국가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조선소에서도 전함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건조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 4위인 대한민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철강 공급국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3대 주요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은 강도 내구성 및 다용도로 인해 건설 제조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미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상기 언급된 국가는 미국 내 소비용 철강 수입의 약 49%를 공급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캐나다는 미국으로 수입된 2,500만 톤의 철강 중 22%를 수출했고 브라질이 15%, 멕시코가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그 뒤를 이어 245만 톤으로 미국의 철강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일본, 독일, 대만, 네덜란드, 중국이 나머지 상위 10대 철강 수출국으로 미국의 철강 수입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캐나다가 미국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미국 수입량의 거의 40%에 달하는 총 300만 톤을 공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한국, 바레인이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상위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내용물을 보존하는 능력과 재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특히 식음료 포장재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루미늄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약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외국산 철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값싼 중국산 철강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한 후 미국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싱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로맨틱한 공항에 대한 설문조사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뽑혔습니다. 요즘 틱톡에 뜨는 데이팅 어드바이스의 데이터에 의하면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애인을 구할 수 있는 최적지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3,000명의 싱글 여행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공항 리스트에 오헤어 공항은 5위에 랭크됐습니다. 터미널로 가기 위해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식당과 커피숍을 지나치면서 생전 모르던 사람과 마주칠 기회가 생깁니다. 오헤어 공항과 달리 시카고 남부 쪽의 미드웨이 국제공항은 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은 리스트에서 5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2개의 공항이 로맨틱한 공항 리스트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맨틱한 공항 1위부터 4위까지는 팜비치 국제공항, 올랜도 국제공항,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 그리고 템파베이 국제공항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옷을 세련되게 잘 입으면서 편안한 차림을 한 여행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곳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을 대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틱톡은 전했습니다. 항공기 내의 연착 때문에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 여행객은 아마도 가장 인기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수천 달러의 팁을 놓고 간 부부가 화제입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근처 워커파크 지역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큰 액수의 팁이 발견됐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한 한 부부가 스페셜 메시지와 함께 수천 달러의 팁을 놓고 가 화제입니다. 식당 매니저 측은 손님이 놓고 간 3,000달러의 팁으로 인해 서버와 식당의 모든 스태프들이 환호를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식당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년에 걸쳐 발렌타인데이쯤에 2,000달러의 팁으로부터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가한 액수의 팁을 놓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럽 럭키라는 이탈리안 식당 측은 온 세상의 혼란 속에 빠진 듯 어지러운 이 시절에 이런 고객의 따스한 행동 하나가 우리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정강민 후보와 허재은 후보가 14일 오후 12시 한인회관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한인회 회장 선거 입후보 서류를 각각 배부받았습니다. 후보들은 각 300명의 한인 추천인 명부를 포함한 일체의 입후보 서류를 준비해 오는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후보증을 받게 됩니다. 두 후보가 입후보 서류를 접수해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 시카고 문화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